안녕하세요, 샤치부 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성비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항상 1억 아끼는 방법, 돈 아끼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미국 유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영상들을 주로 찍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장학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거기는 사기일 확률이 꽤 높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장학금 안 줘요. 장학금 받기 힘듭니다. 아니, 미국인 주기도 바쁜데 외국인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효율적으로 가성비가 좋게 유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장학금 주는 학교 있잖아요. 받은 사람이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확률이 적을 뿐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니드 블라인드 해가지고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아니면은 NYU 아부다비 미nerva 이런 대학교들 장학금 여부와 본인의 성적 여부를 따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합격만 할 수 있다면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합격을 해야 문제잖아요. 그런 대학교들의 합격률은 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지원해서 5명이 붙는데 내가 그러면 그 5명이 붙으려면은 어마무시한 스펙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펙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기 힘들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학생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가성비 좋은 유학이냐라고 말을 하는데 가성비가 좋은 유학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스웨이 혹은 조건부 입학 이런 유학들을 상당히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쫓고 싶다면 패스웨이나 ESL 같은 수업들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일단 패스웨이 대학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일단 패스웨이 대학교는 랭킹이 그리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 랭킹이 높잖아요? 그럼 외국인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 유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하지만 랭킹이 높지 않은 대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랭킹이 높은 대학교에 비해 외국인 학생들 유치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외국인 학생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까요? 입학 문턱을 낮추고 두 번째, 돈을 주거나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돈을 주는 거는 모든 대학교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입학 문턱을 좀 낮춰가지고 어떻게 포장을 하냐? 미국 전체 상위 5%, 미국 전체 상위 3%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런 문구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내신 5등급도 미국 대학교 100위권 대학 입학 가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조건부 입학으로 하게 되면은 최소 한 학기에서 많게는 2학기, 진짜 많게는 거의 3학기를 날려먹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만약 패스웨이 대학교로 내가 입학을 하게 된다면 듣는 과목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그냥 준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번 학기에는 이거를 들어 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강제적으로 픽스된, 고정된 수업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어떤 과목들을 듣게 되냐? EAP 해서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그러니까 ESL이랑 좀 달라요. ESL은 English for Second Language인데 아카데믹 퓨어포스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ESL인데 좀 더 ESL보다 좀 더 고급 ESL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네가 정상적인 잉글리시 컴포지션 과목을 들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만든 한마디로 정규 수업 안에 있는 프리 수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EAP 수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일반 과목으로 이렇게 트랜지션하는 그런 프리 과목들이 과연 유용할까, 좋을까? 라는 질문에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IELTS에서 7.0이 넘고 토플에서 90점에서 100점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영어 수업을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EAP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토플이 60점, 70점 혹은 그 미만일 수도 있겠죠. 50점대도 있을 거고. 그런데 과연 토플 5, 60점짜리, 70점짜리 학생들이 미국에 가는 게 올바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토플이라든지 IELTS와 같은 시험들 같은 경우는 한국인 학생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이 정도면은 네가 우리 수업을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해를 할 수 없겠구나를 판단하는 척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토플 50점, 60점이야. 그래서 ESL 과정 패스웨이를 통해서 1년 동안 수업을 들었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영어가 늘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영어가 그리 늘지 않습니다. 이거는 팩트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여태까지 많은 사례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ESL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수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토플을 봐도 80 나오는 학생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토플 70점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 미국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서 1년 동안 2학기 동안 내가 수업을 듣는다는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학비도 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들 거고 현지에서 쓰는 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충 그런 돈이 대략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6천만 원, 그쵸? 그리고 7천만 원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패스웨이에 돈을 쓰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영어 학원을 다니던지 아니면 1대1 과외를 받던지 해서 내 영어 실력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정규 패스웨이가 아니라 미국 프리 과정이 아니라 일반 레귤러 코스로 수업을 듣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다. 미국에 먼저 간다고 해서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갔는데 적응을 못 해가지고 패스웨이 과정에서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시간은 한 학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토플이라든지 IELTS와 같은 시험들은 매달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매달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교육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정말 전문가들이 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좋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을 버려가면서 굳이 내가 미국에 먼저 가서 적응해야죠. 미국에 먼저 가서 그래도 대학 수업 들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 목적으로 미국 가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꿈을 꾸고 갔다가 현실을 보니까 내가 이거 배우려고 진짜 몇 천만 원 내면서 왔나? 와, 이거 너무 좀 시간 낭비 같은데? 근데 시간 낭비뿐만이 아니라 돈 낭비도 되는 것 같아. 그런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막말로 내가 만약에 뭐 EAP 같은 수업을 들었고 뭐 아메리칸 컬처 이런 거 들었고 뭐 비즈니스 매스메릭스 이런 수업을 들었다 칠게요. 막상 내가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 나중에 편입해야겠다. 이 학교보다 더 좋은 데로 편입해야지 라고 하는데 편입할 때 그런 학점들이 인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물론 맞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제가 패스웨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성비를 쫓는 학생들한테 패스웨이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성비가 아니라 나는 경험 측면, 그리고 내가 그 패스웨이 대학교를 졸업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시는 학생들한테는 패스웨이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패스웨이 대학교는 사실 가성비와는 좀 거리가 멀고 오히려 그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서 지불해야 될 그 금액을 차라리 그냥 전문적인 학원에서 공인 영어 점수를 만드는 데 쓰는 게 그게 더 오히려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패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